네, 범죄 사건 이면에 감춰진 진실을 파헤쳐보는 도작가의 사건 수첩 시간입니다. 판사 출신 변호사이자 추리 소설가이신 도진기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작가님. 예, 안녕하세요. 네, 도진기입니다. 네, 오늘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잠깐 지금 속보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경상북도 북부 앞바다, 동해남부 북쪽 먼 바다에 풍랑경보가 발효됐다는 소식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해안가의 낚시꾼, 야영객, 행락객 등은 인근의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시고 이 방파제와 방조제 접근은 피해야 한다. 이런 지금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으니까요.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도 작가와 함께하죠. 오늘 어떤 이야기 들려주실 건가요? 예, 오늘은 그 고유정 재판에 대해서인데요. 네네. 지난번에 그 11월 8일 원래 그 공판이 종결될 예정이었다가 속행이 됐죠. 네네네. 이런 재판을 둘러싼 여러 가지 얘기들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예. 그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장면이 어떤 장면이 있어요, 작가님? 이날 검찰의 구형이 예정돼 있었거든요. 그 맞아요. 예. 전 남편 살인 사건에 대해서 근데 고유정 측이 극력 그 반대를 해서 네. 결국 재판이 속행이 됐고요. 예. 그 다음 날 바로 그 고유정의 그 다른 기소 사건 있지 않습니까? 의붓아들 살인 사건. 그렇죠. 그 사건하고 병합해서 심리한다라는 결정이 있었습니다. 예. 결국 두 사건이 이제 같이 묶어서 재판을 받게 된 거죠. 근데 이 사건 병합 결정이 고유정 측에서 요청을 했다는 얘기였던데 맞아요? 예, 맞습니다. 이게 특이한 게 검찰도 요청을 했고 예. 고유정도 병합을 원했습니다. 그래요? 예. 고유정 측에서 병합을 원한 이유가 뭘까요? 이게 사람들이 고유정 측이 병합을 요구할 거라고는 사실 생각을 못 했었어요. 왜냐하면 검사 입장에서는 예. 이 두 개의 사건이 유죄를 받는다는 전제 하에서 예. 같이 재판을 받아서 형을 받으면 더 중형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검찰은 당연히 병합을 요청할 것이었는데 그럼 그 얘기는 고유정 측에는 불리하다는 얘기잖아요. 불리한 거죠. 예. 그래서 좀 몇 가지 좀 심리적인 이유도 있지 않나 싶은 게요. 예. 그 첫째는 그렇습니다. 좀 실리적으로 봐서 예. 이 담당 재판부의 그 정봉기 부장판사가 네. 내년 2월에 인사 이동으로 제주지법을 떠납니다. 그래요? 예. 예. 이거 다 알고 있거든요. 그 변호인들은. 예. 근데 지금까지 재판을 해보니까 예. 이 판사한테는 자기 주장이 안 먹힌다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느낌 알거든요. 하다 보면. 그렇죠. 예. 예. 물론 사실 이제 우리가 보기에는 어느 판사에게라도 이 고유정의 우발범 주장이 좀 과연 먹혔을까 싶긴 하지 않습니까? 애매한 주장도 많고. 근데 어쨌든 간에 자기가 당장 눈앞에 보기에는 이 판사한테는 뭔가 안 통할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병합 요구를 하면 이 판사가 선고를 내리지 않고 이제 인사이동으로 다른 데로 가고 그러면 네. 새로운 판사로 넘어가니까. 네. 한 번 더 두 번째 기회를 세컨 찬스를 갖고 싶다라는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약간 그 예상 외로 흘러갔던 게 이 정봉기 판사가 사건 병합 결정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의붓아들 그 살인 사건 심리 계획을 밝혔는데 2월달 전에 그 12월 1월 2달 동안 거의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재판을 열어서 다 끝내겠다고 해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조금 약간 헛발질 비슷하게 된 거죠. 예. 그래서 오히려 그 고유정 측 입장에서는 더 안 좋게 된 게 아닌 게 왜냐하면 조금 자기 주장이 안 통했던 판사가 의붓아들 사건까지 맡게 된 거니까 되치기 당했군요. 예. 네. 자, 아무튼 그럼 다시 한번 좀 내용을 좀 짚어봤으면 좋겠는데 고유정 쪽에서는 아예 그냥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주장을 해왔던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우발범행 주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반대되는 물적, 정황적 증거들이 나왔습니다만 이 주장에 대해서 저는 오늘 좀 그 심리적인 고유정의 심리적인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요? 예. 예. 그러니까 고유정의 우발범행 주장의 요지는 그거지 않습니까? 자기가 이제 수박을 썰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남편이 뒤에 와서 몸을 만지면서 성추행을 시도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거부를 하니까 남편이 칼을 들고 뭐 너 혼자만 잘 살 것 같아 이러면서 쫓아와서 전 남편이 협박을 했다는 거죠. 그러다가 반격해서 살해했다 이런 내용이 요지입니다. 근데 첫 번째 든 의문점이 그겁니다. 이 전 남편의 행동이 고유정의 말대로라면 성폭행, 성추행을 시도하다가 고유정이 거부하니까 갑자기 칼을 들고 사이코로 변했어요. 성폭행을 하려던 사람이 약간 광인처럼 변해버렸습니다. 고유정의 진술대로라면 이런 그 사람의 캐릭터 일관성이 너무 없어요.
아, 그런가요? 영화나 드라마에서 이런 식으로 어떤 그 살인죄를 묘사한다면 관객들이 욕하겠죠. 근데 고유정이 쓴 이게 이제 거짓말이라는 전제하에서 본다면 네. 고유정이 쓴 이 픽션에서 드러나는 남편의 행동, 일관성 이런 게 너무 없는 거예요. 지금 참고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도진기 작가님은 판사 출신의 추리 소설가이시기 때문에 예. 저는 이런 소설 절대 안 씁니다. 예. 그리고요. 예. 그리고 두 번째는 논리적이면서 심리적인 의문점인데요. 네. 고유정이 주장하는 바대로라면 예. 이건 바로 정당방위 상황이에요. 그렇죠. 주장하는 바가 그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정당방위적인 상황을 주장을 하지만 고유정의 주장은 그릇에 난 우발범이다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정당방위라고 주장을 안 해요? 안 합니다. 그것도 좀 이해가 안 가네. 모순이죠. 예. 그 저는 이게 왜 이렇게 된 건가 하면 예. 고유정의 심리적인 면을 봤을 때 그렇습니다. 이 자기 스스로도 이게 정당방위 상황이라는 게 진실이 아닌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인간의 심리상 그렇습니다. 자신의 인지 안에서 예. 또 이거는 비록 거짓말을 하면서도 이건 너무 지나친 허위야라는 생각이 들면 안 통하겠지라는 생각이 들면 스스로 어느 정도 제한을 두게 되거든요. 아하. 그래서 이렇게 말을 이제 만들다 보니까 정당방위적인 상황을 진술하게 됐지만 예. 주장은 우발범이야라고 하는 모순이 벌어지게 된 게 아닌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한 번 거짓말이 또 다른 거짓말을 갖고 이게 이제 꼬이다 보면 논리적 모순에 빠져들고 하는 그렇죠. 이런 과정에 접어들어 버렸다. 그렇게 보입니다. 이 주장 자체로 드러나는 게 그런 게요. 그러니까 고유정의 심리상 어차피 이제 유죄를 인정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유죄를 인정하되 우발범이라고 받아들여져서 감형을 네. 받겠다는 전략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전략 하에서 이걸 만들어 주장을 하다 보니까 네. 정당방위 상황이 됐는데 애당초 출발점이 우발범 주장이었기 때문에 이 정당방위라는 논리적인 그 결론까지도 안 가버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이제 그 의부다들 사건 아니겠습니까? 이건 네. 이제 전 시간에도 잠깐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그 뭐 다른 건 다 관두고 검찰이 과연 그러니까 저번에 이제 말씀이 정황 증거밖에 없다 이제 이런 요지로 말씀해 주셨잖아요. 예. 검찰이 과연 입증이 되겠느냐, 입증할 수 있겠는가 이제 관심사는 오히려 이거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이게 간접 증거만 있는 사건이에요. 사실은 의부다들 사건은. 네. 근데 핵심이 키포인트는 뭐냐면 간접 증거만 있는 사건에서 유죄를 할 수 있는가의 문제인데 그렇죠. 그 키포인트는 그게 아니라 그 간접 증거여서 곤란하다가 아니라 네. 피고인이 범인이 아닐 가능성, 그러니까 제3의 범인 가능성이 인정될 수 있는가의 문제예요. 간접 증거만으로도. 예. 그게 키포인트인 거죠. 네. 그러니까 간접 증거만으로도 충분하다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근데 이 사건에서 결국 키포인트는 고유정이 범인이 아닐 수 있는가, 그렇죠. 제3자의 범인이 있을 수 있는가라는 문제예요. 예. 근데 다른 가능성부터 짚어보고 이게 없다면 이렇게 이제 간다라는 거죠. 예. 아이가 압박에 의해서 질식사를 했다라는 게 고유정의 주장이에요. 예. 근데 그 당시에 집안에 있었던 사람은 남편하고 고유정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아이의 죽음은 남편이 자다가 다리로 아이를 눌러서 질식사한 것 아니면 네. 고유정이 아이를 어떻게든 압박해서 살해한 것 두 가지 가능성밖에 없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외부 침입 가능성은 생각하기 힘들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에서 국과수의 부검이라든지 과학적인 검증 결과 아이 아빠가 잠버릇 때문에 아이를 죽였다. 네. 이런 가능성이 없다라는 게 입증이 된다면 과학적으로 그럼 논리 필연적으로 고유정의 살해라는 결론이 이룰 수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검찰도 이걸 입증하려 하는 것 같아요. 검찰이 그 지난번 고유정 공판기일 다음 날 공판 준비기일이 열렸습니다. 의부다들 살인 사건에 대해서 이때 검찰이 그 신청한 증인이 뭐냐면 아들을 부검했던 법의학자, 네. 그다음에 수면제를 검출해냈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관, 예. 그다음에 그 남편의 수면 습관을 조사한 제주도 교수 등을 증인 신청했어요. 예. 전부 의사, 과학자들이에요. 그렇네요. 이런 그 과학 증거를 통해서 남편의 과실치사 가능성이 없다라는 것을 입증하려는 것 같아요. 우선 직접 고유정의 살해를 입증하기보다는 그러면 집안에는 남편하고 고유정밖에 없으니까 남편이 아니라면 당신 아니냐. 그렇죠. 이렇게 간다는 거죠 접근법이. 예. 오호. 그럼 그런 부분도 그 언급했습니다. 근데 지금 검찰이 의부다들을 살해한 직접 증거가 있다 이렇게 밝힌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그 언론에 지대한 관심을 끌었는데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직접 증거가 뭔지는 공개를 안 했죠. 안 했죠. 근데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이 직접 증거는 아닐 겁니다. 이 사건은 그래요? 직접 증거는 예. 있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예. 현장에 뭐 당연히 CCTV라든지 목격자 없죠. 집안이었으니까. 네. 그다음에 DNA 고유정 집이니까 고유정 DNA는 있는 게 당연한 겁니다. 오히려 널려 있었다고도 볼 수 있겠죠. 예, 없는 게 이상하죠. 예. 그다음에 또 가장 직접적인 증거가 아예 사체거든요. 근데 화장돼서 없습니다. 지금. 그러게요. 예. 그래서 직접 증거는 지금 존재하기 힘들고 아마 이 부분은 이 의보다들 사망 사건이 워낙 좀 입증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많으니까 네. 검찰이 좀 자신 있게 우리 증거 있다 이렇게 입장을 표출하는 과정에서 조금 직접 증거라고 약간 와전된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은 들어요. 아, 검찰이 직접 증거라는 단어를 쓴 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자신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언론이 또 각색을 했다. 제가 보니까 검찰이 그냥 확실한 증거가 있다 이런 정도로 얘기를 한 것 같더라고요. 예. 직접 증거란 말은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확실한 증거라고는 거의 직접 증거로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근데 사실 법적으로 직접 증거 의미는 다른 거거든요. 이 사건에서는 직접 증거가 존재하기가 어려운 사건이었죠.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그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유죄 입증이 가능하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전망을 하신다면. 그러니까 통상적인 구도라면 이 상황에서 유죄가 좀 어렵습니다. 어렵다. 예. 어려운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특수한 상황에 대한 입증이 과학적 입증이 충분히 이루어진다면 한번 또 그 결과를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판사는 같은 인물이고요, 계속. 예, 그렇죠. 이게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것도 관심사가 되겠네요. 물론 뭐 판사가 임의로 판결을 내릴 수는 없는 것이긴 하겠지만 그렇긴 합니다만 사실은 현실적으로 판사가 이제 사람이고 사람에 따른 재판이기 때문에 그렇죠. AI가 아니니까 그렇죠. 그 사람마다 재판이 편차라는 건 있습니다. 근데 그 좀 약간 번외일지도 모르겠다. 판사도 심증이라는 걸 가질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어떤 판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까? 어떻습니까? 절대적이죠. 심정이라는 오히려 것이. 판사가 결국은 증거를 통해서 얻은 심정을 가지고 판단을 내리는 거기 때문에 적법하고 정당한 것이고요. 근데 문제는 재판이 시작되기도 전에 편견과 심정을 갖고 시작하면 그것은 실격인 거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참 그 세간의 관심을 끌고 있는 사건인데 아무튼 좀 속도를 낸다고 하니까 아마 조만간 뭐 2심 판결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 좀 해봅니다. 자, 도작가의 사건 수첩 이렇게 마무리하죠. 도진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